어이, 흠, 우야,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오행 중에서 그동안 이제 수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목, 오행상 목의 그 뜻하는 바, 목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라고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무는 자라나는 기상이다. 자라나는 기상이다.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생명이든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이제 완숙하게 많이 커서 이제 다음에 나무는 커서 이제 아람들이 나무가 되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을 갖춘 나무가 다 되면 이제 또 열매를 맺고 또 한 해가 지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나무들이 다 자란 나무는 목재로서 쓰이게 되겠죠. 목재로서. 그래서 나무는 그 자라는 것의 그 어찌 보면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어린 나무들이야 이제 보살피고 우리가 이제 참 가꾸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 자란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도끼나 톱의 기운이 빌려져야 쓰임새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자연에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가치가 없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다 자란 나무는 쇠의 기운이 감당할 만하다. 그래야 이제 그 나무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오행의 분류로 이제 나눠보면 이제 천간과 지지가 있죠. 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갑과 을, 갑과 을이 목에 속하고, 지지에는 인, 묘가 목에 속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무들이나 그 가구들, 또 일용에 쓰이는 뭐 여러 물건들이 많죠. 뭐 이름 붙이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물체가 있죠. 나무로 만든 그 물건들 보면 우선 목재, 나무로서 이거 재료에 쓰이는 목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그 전신주의 그 나무를 전부 다 나무로 썼습니다. 그때는 세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로 전신주를 썼던 때죠. 그때에 그 나무로서 만든 전신주도 목에 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세우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행상 분류해서 목에 속하고, 그다음에 발전기, 그다음에 가로수, 그다음에 고층 빌딩도 이 오행으로 분류할 때 나무 목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루터, 배가 오고 가고 하는, 뭐 지금이야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불과 한 40년 전, 3, 40년 전만 해도 이 강을 건너주는 나루터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강을 건너주는 나루터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그 나루터가 많았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의복, 옷, 옷도 이제 오행이 이제 그 목에 속하고, 그다음에 종이, 그릇, 목기, 예, 그 나무 수저, 서적, 책상, 탑, 또 그다음에 단단한 나무, 박달나무 같은 거, 그다음에 섬유질, 비누, 묘목, 가구,
낚싯대, 또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말하자면 물체의 분류에서는 오행으로 이렇게 속하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지요. 우리 이제 내가 이제 산 속에서 이제 조그마한 뭐 집, 에서 이제 암자를 하는 시대의 일인데, 어느 행가는 말하자면 우리 절로 들어오는 입구에 사랑채 대문 바로 옆에 왕퉁이 벌들이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이 빗자루로 제가 이제 쓸어냈어요. 그거를. 쓸어내서 집을 못 짓게. 그런데 이놈 작들이 이거 아주 좀 집을 질만해서 빗자루 쓸어버리면 또 하루 종일 지나면 또 거기다 또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럼 이 입구 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박아서 천을 이렇게 막아놨죠. 말하자면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달라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천을 이렇게 해놓고 며칠 기다려봤더니, 집을 짓는 속도가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속도보다도 더 빨라요. 더 빨라요. 그리고 식구들이 처음에는 왕퉁이 벌들이 식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얘네들이 집을 짓고 나니까 알을 쓸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애벌레들을 키워서 이렇게 벌이 생성된 기간이 왜 그렇게 빠른지, 아주 그냥 군사들이 어느 날 보니까 말도 못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너희들 또,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거기 살되,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만 하지 말아라. 이제 출입문의 아래채 가운데 출입문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 3m 정도 이렇게 벗어났는데, 창문 위에 아래채 기둥보, 거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집을 지었어요. 저로서는 마음이 참 불안하지만, 몇 번을 쓸어버려도 이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가 집을 지려면 내가 좀 하나 부탁하자. 그러고 이제 참 지내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집이 점점 커지니까, 마음이 나도 불안해지죠. 이거 혹시 사람들에게 해코지나 하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자면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면 걔네들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오후에, 이놈들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집들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새로 지면은 이게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새로운 어떤 걸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왕퉁이 벌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보니까 본래 원형으로 갖춘 것을 이 원형에서 곰보처럼 이 한쪽을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또 집을 지으고 그 안에 걸 깎아내버리고 그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형은 갖추지만 새로 지은 집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말하자면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금방 지은 집들은 물기가 있어요. 진흙을 물어다가 짓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물기가 있고 여기도 물기가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사를 몇 군데로 벌려서 이걸 원형을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울퉁불퉁한 상태로 해서 원형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있던 것들은 자기들이 깎아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지. 이렇게 점점. 근데 참 너희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참 집을 튼튼하게 짓냐라고 이제 참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낮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밖에 차들이 한 여러 대가 이렇게 들이닥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제 말하자면 어려울 때에 추운 겨울이죠. 추운 겨울, 한 2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 일보다 2년 전에 이제 이 정화라고 하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그때 아주 추운 겨울인데 이제 말하자면 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스님은 이 겨울에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합니다. 라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틀면서 와서 좀 기도를 하고 가면서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추우니까 이제 부뚜막에서 말하자면 이제 나무를 떼고 있었는데, 참 스님들은 겨울에 어떻게 생활하시는 게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말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가끔 이제 드나드는 식구가 됐는데, 그날 이제 내가 이제 왕퉁이 볼을 보고 이렇게 있자니까 자기 그 정화가 이렇게 보이면서 많은 한 7, 8명, 한 8명 정도 이렇게 차들이 내리면서 인사를 꾸벅꾸벅 해요. 이제 뭐 다들 초면이지만 좀 저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려니 하고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단 여기 입구에 가 벌들이 얘네들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저것 좀 따버리면 안 되겠어요. 나도 그 쟤네들도 내가 몇 번을 방해를 했는데 집을 짓고 있으니 저걸 내가 좀 잡아 없애버리기도 그렇다. 그랬더니 참 좀 불안한 그런 표정들을 지으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내 자리에 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차라도 나누면서 한번 하면서 이제 정월한 친구가 그래요. 다 동창들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나왔던 친구들이란 얘기죠. 그 친구들이 벌써 이 얘기도 한 20년, 한 15년, 17, 18년 전 얘기니까, 당시는 빠리빠리했죠.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이 항상 정화가 나한테 오면 그래요.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자기들이 많이 좀 배울 점이 많으니까 틈틈이 친구들 좀 데리고 오겠노라고 한 것이 이제 1년이 넘어 2년 차에 말하자면 이제 나를 잡고 온 거예요. 이제 내가 그랬죠. 야, 그럼 너희 중에 뭐 말 들으면 바로 한번 다녀가면 되지. 왜 이게 뜸을 1년씩 이상씩 이렇게 들였냐 그랬더니 전부 다 한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쟤 때문에 그랬다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 친구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 친구들, 찾아온 사람들, 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신문사에 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뭐 참, 응? 사람이란 호칭이 우리가 이제 형, 동생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뭐 꼭 스님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니 내가 조금 나이 더 먹은 죄로 형벌이나 형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다녀라 하는 그런 얘기 해줬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 과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아느냐 했더니 전부 다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 인자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변의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쓴 요 인자를 알고 있죠. 요것은 이제 사람이면 5개의 형상의 변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소수의 몇 명, 몇인, 뭐 20인, 뭐 7인, 8인, 뭐 이런 식으로 소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무리들의 사람들, 말하자면 몇천 명, 뭐 몇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사람인 면에 작덕이 하나 이렇게 딱 긋습니다. 여기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리, 군중, 여기 모인 군중이 몇천 명, 여기도 몇천 명,
군중들의 무리를 이룬 사람들을 쓸 때는 이 인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 인자입니다. 아버지 인자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처럼 익은 사람들의 말씀은 짜죠? 말씀은 믿을만 하다 해서 믿을 시자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네. 나중에 요거 좀 사람 인자는 같은데 조금 꼬부랑하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진 사람입니다. 어진 사람. 우리가 이제 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멀리 갖고 놓고 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 이거 맏형자인데, 즉 형이란 아랫사람을 어질게 다스려 줘야 되고, 또 동생들 아랫사람들에게 말로써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꾸짖어 줄 수 있는, 내가 형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마땅히 형이죠. 그래, 좋아 해가지고 다 그냥 어진 척하고 어진 행위로만 된다면 그건 형이 아니겠죠.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야, 너 이래나 좀 잘하지만 이래나 좀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형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형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그냥 나이가 몇 살 더 먹었거나 사회적으로 좀 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이 글자의 뜻을 안다면 제대로 가려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인 표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은 그를 어질게 대해주는 것이 형이겠느냐? 아니다. 꾸짖어 줄 수도 있어야 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해 주었죠. 그랬더니 전부 다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하긴 누가 뭐 이런 얘기 어찌 보면 알아도 응? 잘 먹고 잘 살고 몰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 굳이 이런 거 논하고 사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세상은 사람 나이가 더 먹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의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글의 나이가 사람보다 수백 년, 수천 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올바로 글의 뜻을 알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마땅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정화 친구들 좀 오셔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형이란 우리가 이제 모름지기 어진 사람의 행위를 해줘야 된가 동시에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차를 타가지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직업들을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건축업 하는 친구도 있고 뭐 회사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건축 자재업, 뭐 건축업, 중장비, 개인사업 등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러나 자기들이 짊어지고 온 그 성씨의 씨를 아느냐 내가 또 이제 툭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김씨, 박씨 성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날 왜 늦었냐라고 하는 거 공무원 하는 친구가 이름이 이용학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용학이라고 하는 친구가 물어봤더니 전주희 씨라고 그럽니다. 전주희 씨. 그래서 그렇구나. 전주희 씨라면은 우리나라 그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왕조 아니에요? 왕조?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시를 좀 아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가 무슨
무슨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는 나중 후대의 일이고, 저 전주의 시를 최초의 그 시를 단 사람이 누군가 시조를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도 너는 왕족 아니냐? 응? 2조 500년 역사의 이시 왕조의 자손 아니냐? 좀 전에는 네가 얘기했듯이 자기는 무슨 군파, 무슨 뭐 대군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군자란 것은 임금 군자인데 임금의 씨앗이 돼가지고 자기 조상의 씨앗을 모르면 되겠느냐? 내가 다른 친구들은 내가 다 용서가 되지만 내가 너는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왜? 와우, 이 나라를 500년 이상 다룬 응? 왕족의 씨가 자기 그 전지시 시조의 시도 모르면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뭐 다른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뭐 다른 성씨들도 다 있지만 어쨌든 이 씨는 왕족인데 전주희 씨는 물론 이 씨도 전주희 씨 아닌 이 씨가 또 많습니다. 병관으로 보면 거의 한 100개가 됩니다. 같은 이 씨에서도 예, 전주희 씨가 아닌 다른 이 씨를 봐도 한 100개가 되고 또 김씨들이 제일 많은데 김씨들은 한 140개 정도의 이 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알밤이라도 한 대 맞으면 일러줄 텐데 안 맞으면 뭐 나는 안 가르쳐 주겠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 친구 또 딱 저한테 그러네요. 스님, 제가 알밤을 한 대 맞더라도 스님한테 우리 시조 어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친구들이 야, 너 스님 한번 알밤 맞으면 아플 텐데 맞아도 되겠냐? 약을 올리는 거죠. 옆에서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딱 앞으로 머리를 대고 한 대 때리라고 그러면서 좀 자기 시조 어른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게 때리겠어요. 머리 때리면 흉내만 내고 내가 말하자면 그 전주 이시 시조에 대한 어른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일러줬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자 한자 어른입니다. 이한 어른이신데 이 어른은 말하자면 그 신라 문성왕 때에 사공벼슬을 지내시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으셨던 어른이다. 뭐 그렇게까지만 일러줬습니다. 왜 더 얘기는 이제 자신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그 족보에 관한 각 성씨들의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고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조상의 어떤 그 시를 찾아간다는 어떤 이름으로 다 아주 저한테 그날 아주 고맙다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누구나 다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점점 뭐예요?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번성한다는 얘기죠. 예, 하나의 부모에서 둘의 자식이 나오면 또 그 둘의 자식이 또 둘의 자식이 나오면 또 둘의 자식이 또 말하자면 4명이 되고 그 4명이 또 자라면 8명 이렇게 해서 시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이 나무의 어떤 자라는 어떤 형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백 년 아니면 1000년 이상의 어떤 그 시들이 그 종족의 이음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이제 말하자면 시를 각각의 성시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친구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이 왔는데 이제 콩콩 회전 저녁 시간이 되니까 친구들이 또 그러네요. 야, 이제 가서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또 다음에 오기로 하고 또 넘어가자 그래요. 그래. 또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또 저녁에 또 밥도 함께 또 제대로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서 또 좋은 시간 되라고 해서 그날 보냈지.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살아가면서 시라고 하는 거, 시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1000년 전의 일이나 500년 전의 일이나 100년 전의 일이나 끊임없이 이어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의 그 내림, 그 누가 일러주겠어요? 누가? 글이 있으니까 일러주는 거 아니에요? 글. 글이 있어서, 말하자면, 1000년 전에 어느 조상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고, 뭐, 900년 전에 조상은 이러이러한 교수를 했었고, 뭐, 800년 전에 일했고, 500년 전에 했고, 뭐, 400년 전에, 뭐, 300년 전에 그 조상들은 일을 했다. 그 뭔가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시들은 그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 위에 올려놓고 그 자손들이 쭉 내려오면 어찌 보면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족보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자면 어떤 세대 분류별로 해서 정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생명이 뭐 100년, 200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이야 나이가 뭐 7, 80 나이가 우스운 나이가 돼 있습니다만은,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60 넘어가면 환갑이라고 해서 대단한 잔치였습니다. 네, 클 때 그 환갑잔치들 보면은요, 아주 말하자면 일개 군 내에 막 풍악쟁이라 그러죠. 풍악을 울리고, 아주, 말하자면 사당패식의 사물 놀이하고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성대한 잔치를 했거든요. 말하면 이제 환갑잔치 치러야 말하면 비로소 이제 그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나이 먹었기 때문에 어떤 경력과 연륜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어른이 되는 어떤 과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60 넘어도 우리 예전에 40대 정도뿐이 안 되죠. 80이나 돼야 예전에 60 정도의 대접을 받는 꼴이죠. 뭐 환갑잔치 요즘에 한다 그러면 다 웃잖아요. 뭔 애기가 잔치를 벌리냐고. 사실 그렇고요. 노인정에 가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75세 된 부모를 둔 자손이, 아버님, 여기 동네 마을 회관이나 양로 당이나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하도 아들이 졸르니까 75세 된 분이 말하자면 노인정에 갔는데, 아이고, 나이가 전부 다 80, 90 넘은 사람들이 꽉 짜고 앉아 있으니까, 야, 아이고, 신입 애기 왔구나. 야, 애기는 심부름부터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 좀 시켜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하면 그냥 발길 딱 끊었답니다. 예. 말하자면 형들이, 말하자면 나이 더 먹은 형들이 말하자면 애 치움을 하니까. 자기도 75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인데, 거기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나이 속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애 치움을 하니까, 나 안 간다. 안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취미 활동하는데, 취미 활동하는 데를 이제 다니신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수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좀 사람들이 죽어줘야 되는데, 잘 먹고, 영양분 잘 섭취하고, 또 좋은 약이 있어서 또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어나가야 될 텐데, 안 죽으니까. 그리고 또 오래 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얘기가 조금 곁으로 나가는지는 모르나, 불효자들이 많죠. 불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자식들만 탓할 수가 없죠. 왜? 예전 같으면 부모가 40대, 50대가 되면 그 자식이 또 한 20대, 20대에 넘어가는 나이가 되면, 이제 환갑쯤 되면은 아들이 30대,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고 부모가 환갑이 되면, 환갑을 세고 나면은 70은 공사하고 60 되어서시면 다 죽어줬어요. 죽어줬어. 그런데 요즘엔 누가 죽어줍니까? 안 죽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은 어떤 그 혜택의 시간이 불과 뭐 한 20년? 그럼 내가 부모 모시려고 한 10여 년, 한 20년 하면 되려니 했는데, 아이, 그것이 60 넘어 70, 70 넘어 80, 80 넘어 90, 90 넘어 100수도 하시는 분이 드문드문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받아먹은 거는 불과 한 20, 30년 뿐이 안 되는데, 내가 부모한테 해야 되는 건 한 50년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말하자면 형평성 원칙에서 말하자면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 요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빨리들 죽어줘야 자식들도 편하고 또 이 세대 교체가 될 텐데, 아예 안 죽어주니까.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그만큼 나이가 생명이 늘어났으니, 거기에 합당한 일들, 즉,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되겠죠. 이게 나이 먹어서 안 죽어주는 부모의 입장과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자식들의 입장에서의 또 관계가 무엇이 성립이 되느냐? 돈, 경제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돈의 문제. 요거 아주 말하자면 우리가 상속 관계라든가 증여의 관계, 이런 거가 대두가 되는데, 요즘 사건 많이 나잖아요. 60대 부모를 죽여놓고, 하는 얘기가, 부모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상속이 자동 되는 건데, 상속하기 전에 좀 미리 주라. 그래서 안 주니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한테 줘봐야 또 다시 그 돈 없애고 또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할 텐데, 내가 그걸 알고 줄 수 있느냐? 이러다가 안 주다가 이제 말하자면 부모를 흉기로 그냥 죽이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서, 예전엔 60이나 70 정도 되면 그래도 장수했다고 다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70이 아이의 청춘처럼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이게 이제 서로 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